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지만 들을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진공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담긴 공사상을 아무것도 없는 허무주의로 오해하곤 하죠.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들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고 나아가 우리 일상에서 이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을 아무것도 없다고 오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텅 비었다는 사전적 의미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존재의 본질이 텅 비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연기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기법은 세상의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는 과연 홀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친구, 가족, 스승, 사회,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공기, 심지어 시간의 흐름까지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인연들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도 마찬가지죠. 이 컵도 흙, 물, 불이라는 인연이 모여 만들어졌고 이 책상도 나무라는 재료와 만드는 사람의 노력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불교의 공사상입니다. 공은 그래서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성을 강조하는 지혜인 겁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과 마음도 사실은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 만들어진 임시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적인 나는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공유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참된 공은 곧 묘한 있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공은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묘유는 묘하게 존재한다는 뜻으로 모든 것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 세계가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펼쳐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진공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볼까요? 우리가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씨앗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 작은 알갱이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공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씨앗을 흙에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는 조건이 갖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은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묘유의 현현입니다. 씨앗 자체에는 꽃이나 열매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었지만 여러 인연들이 모여 놀라운 생명력을 발현한 것이죠. 이처럼 공의 세계는 단순한 공허가 아니라 그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적인 발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진공유의 지혜는 철학적인 담론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알면 우리는 훨씬 더 유연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고 그 틀에 갇히곤 합니다. 하지만 진공유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존재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사회와 맺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할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집에서는 자녀이자 부모이고 직장에서는 상사이자 동료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에 대한 집착을 줄이면 우리는 각 관계에 따라 더 유연하고 조화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어려움도 이것 또한 변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두 번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것을 잃고 싶지 않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곤 하죠. 하지만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다면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자연의 순리와 같은 것이죠. 이래서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본질을 규정하지 않음을 알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 실패 또한 지나가는 한 조각일 뿐이고 꼭 다른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삶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공은 동시에 묘유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는 그저 하나의 조건일 뿐이고 그 실패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다음 순간을 위한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오직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공은 아무 의미 없는 허무주의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은 존재의 무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진공유유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나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상에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행복, 슬픔, 분노 같은 감정들도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산, 명예, 지위도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훨씬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간의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때 우리는 진공유유의 깊은 지혜를 조금씩 체험하게 될 겁니다. 진공유유는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은 비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무궁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이 지혜를 이해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집착을 줄이고 변화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며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나라는 존재에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마음에 뿌리내린 실체적 장애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몸,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쌓아온 경험들이 곧 나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늙으면 괴로워하고 생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며 감정에 휘둘려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컵에 물이 담겨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물을 내 물이라고 생각하며 소유합니다. 하지만 이 물은 빗방울이 되어 땅속으로 스며들었고 누군가의 정수기에서 걸러져내 컵에 담겼으며 마시고 나면 몸속에서 순환하다가 땀이 되어 증발하거나 소변이 되어 배출됩니다. 이 물의 실체는 과연 내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세상과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이와 같습니다. 영원히 고정된 실체는 없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내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공유유의 지혜는 우리 삶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불교는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영원할 것이라고 집착하고 변하는 것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집착합니다. 이 집착이 깨질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라 집착하면 그 사람이 떠났을 때 우리는 큰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공유유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하는 사람도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 잠시 내 곁에 머물렀던 묘한 있음일 뿐입니다. 그 인연이 다해 떠나갔을 때 그것을 슬퍼하되 그 존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에서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공유유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일상 속에서 마음 챙김을 통해 이 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이 순간의 모든 의식을 기울이는 수행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의 맛과 향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생각의 세계에서 벗어나 경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생각은 늘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우리를 괴롭히지만 경험은 오직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지금을 온전히 경험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진공의 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의 경험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가능성들이 솟아나는 유유의 신비를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예술가가 벽에 칠해진 흰색 물감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봅시다. 흰색이라는 고정된 개념에 갇혀 있다면 그는 그저 흰색만을 볼 겁니다. 하지만 진공유유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그 흰색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흰색은 다른 색을 만나면 전혀 다른 색으로 변할 수 있고 빛의 양에 따라 다른 명도를 가질 수 있으며 두 터치에 따라 다른 질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 무한한 창의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공유유의 지혜는 우리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첫째,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 현재의 어려움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둘째, 유연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나라는 고정된 틀을 내려놓으면 타인의 의견이나 다른 관점들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셋째,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의 실패나 좌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건임을 알게 되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진공유유에 대해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면서 우리는 이 심오한 개념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 하나, 공은 아무 의미 없는 허무주의 아닌가요? 이것은 공 사상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공은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허무주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허무주의는 어차피 아무 의미 없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라고 말하지만 공은 모든 것은 고정된 의미가 없으니 당신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허무주의가 삶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공은 오히려 삶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살아가도록 독려하는 지혜입니다. 질문 둘, 진공유유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나요? 진공유유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행복, 슬픔, 분노 같은 감정들도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임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이 가진 재산, 명예, 지위도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훨씬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간의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때 우리는 진공유유의 깊은 지혜를 조금씩 체험하게 될 겁니다. 마치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며 자연의 변화를 깨닫듯이 우리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며 진공유유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질문 셋, 진공유유를 깨달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나요?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없습니다. 불교는 삶이 곧 고통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진공유유를 깨달으면 고통의 성격을 이해하게 됩니다. 고통은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현상임을 알게 되는 거죠. 고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면 고통의 크기는 줄어들고 고통에 휩쓸리지 않고 그 고통을 유연하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치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대신 파도를 타고 넘는 서퍼처럼 말이죠. 질문 넷, 불교를 믿어야만 진공유유를 이해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공유유는 특정 종교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당신이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과학자, 예술가, 사업가 혹은 평범한 학생이라도 이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현대의 심리학자와 과학자들이 불교의 마음챙김, 명상 등을 연구하며 그 효용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공유유는 보편적인 진리이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지혜의 길입니다. 이처럼 진공유유는 난해한 경전 속의 개념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 당신도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